네, 매주 수요일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베프의 촉 코너입니다. 베프의 촉은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줄여서 베프 그리고 그분의 촉 한번 알아보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만든 정말 멋있는, 또 혹은 노영희와 배상훈은 베스트 프렌드다, 이런 또 의미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프로파일러님 모셨으니까 인사 한번 나눌까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입니다.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정말 날카롭고 이 외모와 달리 되게 분석적이시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조금 뒤끝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 많죠. 저는. 네, 좋습니다. 저는 끝까지 물고 들어, 진짜. 네, 이제 그게 바로 프로파일러의 또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정말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 원래 촉이 조금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본인이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걸 느껴요? 자기가 이렇게 촉이 좋다,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이것저것 사건을 맞춰보면은, 아, 이게 내가 맞았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에서 그걸 드러내진 않아도 속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나중에는 맞는 경우가 많더라. 예. 근데 그 얘기를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남들한테 말하기는 매우 재수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난 척하는 거 같고. 그렇죠. 예,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베프의 촉을 한번 제가 믿어봐도 되는 겁니까? 예, 뭐, 반만. 반만? 저희 방송에서는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해요. 우리 원래 베프가 조금 잘난 척하는 거 인정하기로 하고, 대신에 우리 방송에서는 편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그냥 쫙 얘기하는 걸로. 그래서 틀리면 우리가 욕하고, 그렇죠. 맞으면 아 진짜 당신 훌륭하다. 제가 이렇게 하는 욕하죠. 걸로. 제가 욕하죠. 오늘요? 저를 욕하지 말아주세요. 자, 좋습니다. 오늘 한번 그래서 그 베프의 촉을 한번 남다르게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먼저 검사와 언론인이 금품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수산업자 게이트라고 부르냐? 뭐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뭐 조선 게이트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요거 한번 우리가 달아보겠습니다.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 그리고 전현직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평소 청와대 관련 물품을 주변인에게 뭐 자랑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그 교도소에서 구치소죠, 사실 지금은. 편지를 쓴대요. 구명 편지를.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누구누구 너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받아먹었지? 나 도와주지 않으면 다 까겠어. 이런 얘기도 들어있다는데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피해자를 자극하는 것은 이런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고요. 문제는 이제 이것이 일정 정도 설계가 된 건지, 네네네.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어디까지 된 건지를 사실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그런 미디어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 게이트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기꾼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후광이 될 네. 어떤 존재를 먼저 설정해 놓고 아. 거기서부터 접근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송모 씨라는 사람이 네네네. 뭐 지금 야당에 출마됐던 사람이고 또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렇죠. 언론사와 관련돼 있는 분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나이가 60이고 이분이 43이면 네네. 깜빵 동기입니다. 2016년도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분명히 일종의 그 빵잡이 같은 걸 했을 겁니다. 빵잡이요? 예, 예. 왜냐하면 나이가 좀 있는 분이 빵에 들어오기 되면은 방장입니까? 빵잡이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빵에 들어오게 되면은 좀 힘들죠. 근데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나이도 적고 그러니까 길잡이를 해준 거죠. 빵 잘 사게. 그 방에서 어떻게 예, 하면 예. 잘 살 수 예. 있는지를. 그러니까 신뢰를 얻게 됐고 네. 그 신뢰가 원래 설계된 건지 뭐 보통 이런 건 설계라고 하는데 설계가 네. 된 건지 아니면은 얘기하다가 설계가 된 건지 그리고 그 송모 씨가 적극 가담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소개만 해준 건지. 근데 네네. 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사기에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아, 그래요? 보통의 이런 사기에서는 통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요한 건 송모 씨를 통해서 모든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야당의 중요 정치인이라든가 관련된 뭐 논설위원이라든가 또 그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권력자들, 예를 들면 거기에서 부장검사 네. 그리고 총경 다 네. 그 지역에서 이게 소위 말하는 관계기관장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통 아시다시피 후광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후광 효과요. 예, 예. 예.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사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활동을 했었던 이 김모모 씨 사업가 사실 되게 젊더라고요.
당시 40대, 43. 예, 네, 예. 40대 중반이에요. 지금 예, 46인가? 예. 당시 43. 예. 어쨌든 이 사람이요. 처음에 2016년도경에 1억 원 상당의 파렴치범, 사기범으로 사실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잡범이죠, 잡범. 잡범이죠. 예, 예.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벌금 같은 것도 거의 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처음부터 구속이 되고 징역형을 사는 거 쉽지 않은데 상당히 재질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됐어요.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송모모라는 기자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같이 의기투합이 됩니다. 아까 말한 빵잡이를 하면서. 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부침성이 되게 좋고 약간 과장해서 자신을 좀 이렇게 허영되게 과시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거예요. 이 김모 씨가. 그리고 이 송모 기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사립대학교 뭐 교수도 하고 정치도 좀 발을 좀 들여놓고 언론도 하면서 자기는 되게 자신 있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되게 억울하게 지금 들어와 있지만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그냥 제가 심리학자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빵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옆에서 형님 그러면서 이제 막 추켜 세워주고 도와주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내피셜입니다. 도와주니까는 마치 자기가 정말 얘 밖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우월적 존재를 살았던 것과 같은 느낌을 또 받았겠죠. 근데 이송모 씨가 사실은요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변호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시 변호인이었죠. 예. 네, 그러니까 당시에 변호인으로 이제 그 우리 박영수 특검이 이제 활동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주변에 엄청나게 높은 분들이 많은 거야. 송 기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김모 씨가 이 사람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둘이 친하게 지냈고, 그리고 송모 씨가 먼저 나갔고, 그 다음에 이 김 씨가 금방 2017년 12월경에 특별 사면 받아서 나갑니다. 그렇죠. 나가면서부터 이제 갑자기 110몇억 상당의 사기꾼이 돼버린 거잖아요. 야, 진짜 이거 그렇게 1억 잡범이 갑자기 110몇억이나 그리고 실제 돈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쓰기만 펑펑펑펑 쓰기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걸리는 것이 네네. 여기에 다른 어떤 쩐주가 있는지 보통 이런 데는 쩐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초기 작업금이 필요하거든요. 송 씨는 없습니다. 김 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송 씨는 17억이나 자기도 투자를 했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뭔가 여러 가지 초기 작업금을 댄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애초에 김 씨가 송 씨를 엮어서 더 큰 어떤 설계를 했을 수 있는데 네네네. 지금 거기가 지금 수사가 돼야 되는 건데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수사는 거기까지 갈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다른 건이 크면은 거기까지 눈을 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지금 어느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재판 중에 이제 증거가 나오게 되면 오늘 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올 겁니다. 아마 어떤 증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쩐주를 경찰이 찾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 선에서 다른 이 청탁금품 다른 쪽에 법률을 적용할 건지가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은 정말 전형적인 자기과시형이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냥 남들한테 이렇게 허풍 쳐가지고 돈만 받은 다음에 실제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쓰고 돌아다니는데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특별히 나올 게 없다. 지금까지 뭐 입건된 사람들도 외제 중고차 이렇게 받거나 뭐 돈 받거나 이런 정도, 그리고 특히 뭐 대게와 독도새우를 많이 주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여자 연예인에게 또 성접대도 시키고 성상납도 하고 이런 걸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 돈 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어서 실제 뭐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갈림길이 될 겁니다. 받은 돈 116억 중에서 상당수는 사실은 그 야당 대표의 형님으로 좀 되겠죠. 그렇죠. 김무성 대표의 예. 형님. 예. 그쪽에 86억 상당. 그 정도라고는 상당수인데 나머지 돈은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비슷한데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원했을까? 네, 그러니까. 원한 것이 돈일까? 그럼 돈이라고는 사실은 뭐 지금 없는데 그러면 일정 정도 권력 같은 걸 원했나?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어떤 언론, 인터넷 미디어 관련된 쪽에 많이 좀 명함 파고 다니고 그러면서 네네네. 일종의 방어막을 많이 치려고 했다고 하면은 다음 사기를 위한 어떤 약치기,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약치기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약을 좀 쳐야 되는 거죠. 쥐약을 좀 쳐야 되는데. 네네네. 그럼 보통 쥐약을 먹게 되면은 죽잖아요, 죽어. 아니죠. 쥐약은 죽지 않죠. 안 쥐약은 죽어요? 고통스럽죠. 아. 예, 고통스러울 때까지만 쥐약을 먹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장검사라든가 총경 같은 경우가 보통 이런 정도의 그 약을 칠 정도면 정보계통에 있는 쪽과 특수부를 많이 약을 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웃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장검사나 사실 박영태 특검이 보통 사람입니까? 엄청나게 촉이 있으시고 그렇죠. 모든 범죄 방법을 다 아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허술하게 당한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너무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은 아. 자신의 의심을 해소시켜주는 하나만 확실하면은 네네네. 그 다음은 일사천리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보통 검사도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맞아요. 수사관도 당하는 이유가 네. 대부분 그런 이유가 때문인 거죠. 아마 박영수 특검께서도 그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혼자 만약에 상대를 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안 당하죠. 그렇죠. 근데 그걸 추천해준 송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송 씨는 사실은 뭐 알려진 언론인이고 공인이죠. 그러면은 사실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는 못 믿을 건 없겠죠. 다만 좀 의심스러웠겠지만은 그것을 해소시켜 준 거는 또 그 송 씨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후광들이 박영수 특검의 눈을 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박영수 특검하고 좀 친해서 이 얘기도 들었고, 박영수 특검의 부인을 위해서 뭐 렌터카를 제공했다가 나중에 250만 원 돌려줬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그 돈을 돌려줬다는 변호사하고도 친해서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박영수 특검이 뭘 원해서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라 이 과시하기 좋아하는 이 김 씨가 먼저 자기가 마치 렌터카 사업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그냥 차를 끌고 와. 그래서 이거 한번 좀 타시라고 좀 해봐라 이러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떠넘기기를 하죠. 네, 떠넘기기. 예, 예. 그러면서 그 차를 그 댁에 갖다 놓아놓고 사실 이제 무서워서 타지도 못하잖아요. 되게 비싼 그렇죠. 차니까. 그러다가 야 빨리 가져가라 이제 이러니까 나 포항 갈 일 있으니까 그때 그럼 갖고 내려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며칠 더 머물러 있다가 이제 어쩌고저쩌고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전형적인 하더라고요. 수법입니다. 아, 그게 전형적인 왜냐면 수법이야? 서울에 갖다 놓고 내 포항에 있는데 네. 변호사님 아니 뭐 그러시지 말고 놀러 오세요. 뭐 술 한잔 사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네. 타고 내려오면 그때 걸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광역특 특검은 그렇게 걸린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은 걸릴 게 없었죠. 왜냐하면 사실 내가 좀 뭐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내 차 네, 갖고 네, 네. 내려가니 그 차 갖고 어차피 돌려줄 거니까 네. 라고 했을 거 가능성이 가장 전형적인 수법을 떠넘기긴 했는데 네. 그러면 이 김 씨가 설계를 분명히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박 특검은 설계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박 특검을 아. 베이스로 다른 사람을 또 섭외하게 그러니까 돼요. 이 김 씨가 노린 게 박특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 특검이 아니라 박 특검을 기반으로 다른 어떤 누구 박특검을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예.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사실 이동훈이라고 하는 사람. 이동훈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그쪽 언론 쪽을 집중 공략한 이유가 뭘까? 네. 그런 부분인 거죠. 그쪽 언론 특히. 그렇죠. 특히 네. 그쪽 언론 부분에서 그러면 거기서 관련된 뭐 지방의 업체에서 무슨 어떤 이권 사업들 쪽에 관련된 어떤 것이 있을까? 아마 경찰 수사는 거기로 집중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보지 않고 그들과 연관된 그들이 쓴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관된 어떤 이권 사업들에 들어가는 거죠. 보통 그런 것들은 많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까지 연결선만 되면은 이거는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군요. 아, 근데 저는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다 들어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뭐 쩐주가 일단 돈이 필요할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전형적으로 쩐주 노릇을 한 사람이 김무성 전 의원의 형님 아니었을까? 예, 그렇죠. 왜냐면 86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투자를 합니까? 이제 왜 그러는가? 이렇게 돈을 막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막.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사기꾼들이 공략하는 게 네. 잘된 사람의 아픈 손가락을 건드립니다. 아픈 손가락. 예. 아시다시피 뭐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형님이라든가. 형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장 잘된 사람의 가족 중에서 네. 사실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시겠죠? 그럼 김무성 전 의원의 아픈 손가락이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에요? 그렇죠. 왜냐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은 동생은 잘 됐는데 형은 그런 만큼 못 됐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런 형태를 아픈 손가락이라는 그분이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보통 이런 사기꾼들은 약한 고리가 그쪽이군요.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면 김무성 의원의 동생을 공략하지 않고 형을 공략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네네. 사기꾼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동생을 공략하지 않고 형을 공략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동생만큼 못 됐고 동생만큼 못 됐기 때문에 심리적인 걸 계속 자극하는 방식으로 아픈 손가락을 건드리게 되면 당연히 그분이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싶어 갖고 있는 거를 다 투여하는 방식이 사기꾼들의 방식입니다. 이거는 피해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거를 설계하는 사기꾼들이 그걸 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무성 전 의원의 형님이 뭐 잘못됐다라든가 네, 뭐 전혀 이런 그런 얘기를 것 하는 거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네. 있다는 거 설명을 지금 하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수법을 말씀드린 거죠.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자신의 형님인데 네. 자신 형님이 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소개 안 시켜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뭐 예를 그렇죠, 들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이 가족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한번 엮여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신뢰 자산이 돼서 네. 다음 또를 소개받게 되고 그게 또 후광이 되고 후광이 되고. 그래서 또 들어가게 되고. 아니 그래- 그러면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지.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야 나는 내가 그 사람 만났다 나도. 근데 보니까 이상해서 나는 내가 손절했다 딱 잃어버리잖아요. 그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데 안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홍준표 의원은 말하자면 홍준표 의원의 아픈 손가락을 건드리지 못한 거죠. 사실 근데 아픈 손가락이 없나 그분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플 수 없을 수 네. 있죠. 근데 이제 홍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딱 봐도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해갖고 손절했다. 아마 그러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형태로 많이 여러 의원들이라든가 저 여의도 주변 사람들을 건드리고 다녔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사기를 사실 잘 당하는 사람들이 뭐 아주 그냥 사회에서 바보 같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너무 잘 나가서 자기 실패를 확신이- 못 예, 해본 그렇죠. 사람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무성 전 의원의 집도 사실 되게 잘 산다고 그러고 그럼. 별로 실패를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진한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사기를 더 잘 당하는군요. 예.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 비교가 되니까. 비교가 동생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요? 예, 예. 그러면은 이런 사기꾼들은 딱 촉이 있어요. 저 사람은 순진한 사람, 내가 말만 하면 넘어올 사람 이래요? 예. 말을 해보면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몸을 쓰는 방식이 접촉 빈도를 늘립니다.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몸을 만지려고 하고 이제 성적인 것이 아니라 친한 척 하는 거군요. 예.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거든요. 계속 눈을 마주치려고 하고 네네네. 사실 부담스럽지만은 거꾸로 생각하면 사실 사근사근하고 뭔가 나한테 되게 잘 발라준다. 그러니까 가시 발라듯이 발라준다라고 하는 말도 예쁘게 표현처럼 하고. 예, 말을 예쁘게 하고 그러면 아무리 마음이 딱딱한 사람도 그렇죠, 그렇죠. 혹하죠. 그걸 노려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공략을 하죠. 우린 좀 괜찮네. 우리는 좀 까칠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격이 좀 더티해갖고 우리는 괜찮지만은 겉에는 아니지, 좀 까칠하지.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김 씨가 네. 명절 때마다 계속 과메기 보내고 뭐 특산품 보내고 근데 받기 싫다고 해도 그냥 갖다 놓고 그렇죠. 일방대로 갖다 놓는 거지, 집 그렇죠. 앞에다가. 예. 그러면 갖다 놓는 사람의 8알은 돌려보낼 겁니다. 근데 문제는 2알은 당연히 그것도 돌려주긴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게 음식인데, 그렇게 게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먹다가 이렇게 또 탈이 나는군요. 먹으면 다시 또 오면은 아는 척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독도서는 좀 맛있어서 좀 주기 아까웠을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좀 네. 영상 좀 찍어줘 아니면 뭔가 좀 와서 인사 한번 해줘 그러면 내가 먹은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가서 인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무슨 앵커도 걸리고 뭐 동서랜드고 다 걸려버리는 거죠. 근데 뭐 그 정도는 사실은 김연아법에 걸리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아니지만은 그 사람이 베이스가 돼서 또 딴 사람의 섭외가 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요. 수산업체 김 씨가 어떻게 해서 2017년 12월에 특별 사면이 됐느냐. 이거 청와대가 뭔가 기획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또 야권에서 해요. 근데 2017년 특사 같은 경우는 보통 특사 요건은 됐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제가 가장 이게 회의록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 특사의 그 저기 심의인데 근데 보통 그런 저 회의록이 남지 않거나 아니면은 보통 상신할 때 법무부 장관이 상신할 때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일괄적으로 보통 하는 경우가 이제 이것도 사실 좀 모호한 건 뭐냐면은 네네네. 이전에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시고 네. 예, 보통 네. 그다음에 사실 법무부 장관의 그런 상신 같은 건 그냥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형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간과했을 가능성 그냥 일괄적으로 이제 하는데 사실 네. 사기꾼들 특히 이제 합의하지 않은 사기꾼들 음. 그러니까 피해자가 남아있는 사기꾼들을 특사해 주는 것이 그 사기꾼들의 간을 키워주는 것 때문에 이쪽 영역 교정교화 담당하는 범죄학자들은 절대 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아. 살인범은 사면을 할 수 사면해주더라도, 있지만은 네. 사기꾼 특히 합의하지 않은 피해가 사기꾼들은 회복되지 않은. 예, 네. 왜냐하면 그런 범인들이 다단계 사기로 진화하기가 대단히 쉽거든요. 그렇군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 오늘 우리가 자치경찰 얘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지나가 버려서 자치경찰 얘기는 좀 더 다음에 또 풍부하게 만나서 하는 걸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어요. 우리 베프의 추억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베프의 추억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